네, 이 청년 얘기로 시작했으니 오늘 갑론을박도 양당의 청년 정치인 두 사람 모시고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손수조 위원장 그리고 민주통합당 청년정책단장입니다. 정은혜 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밝고 즐겁게 사는가 봐요. 조금 전에 그 인터넷 사연도 보면 전해주면서도 기분이 좀 좋고 훈훈해지잖아요. 저는 약간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예, 저런 상황에서 꼭 2만 원 받겠다고 고집 부리는 청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저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근데 그 2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누가 감당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요. 우선 좀 이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박근혜 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이 사진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선관위가 엄정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된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어제부터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이제 광주 일정을 가셨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이크를 잡고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가셔서 이제 연설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쪽에 그 진성준 대변인님께서는 그 선거법은 사전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그 확성장치와 차량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내렸는데요. 사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되게 막 일정 중에서 그렇게 막 대중들 앞에 나가고 싶은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도 그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야외 행사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야외 행사도 안 잡고 또 뭐 마이크나 확성기 그런 시설도 다 설치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캠프 쪽에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규칙을 다 지키고 나서라도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선거법을 지키고 운동을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원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네, 선거법 위반으로 좀 선관위에서 좀 조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 손수조 위원장이 지난 4.11 총선 할 때도 발생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따끔따끈한 뉴스라 그러셨는데 저한테 따끔따끔한 뉴스입니다.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이 뉴스를 봤는데 사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언론에 비춰진 것만큼 그렇게 마치 범죄를 저지른 듯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정말 이제 그때 당시 후보님과 차를 탔을 때 밖에서 굉장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나와서 한번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 요구에 응하는 그런 과정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혜 부대변님도 아시겠지만 요새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 같고요. 정말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런 논란이 일게 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선거법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 각 캠프마다 이 웬만한 일은 다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또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오늘 이제 주요 주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요.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팀이 4개나 돌아가죠. 그렇죠? 새정치팀도 돌아가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외교 안보 정책팀, 그다음에 경제복지팀, 그리고 단일화 룰팀. 예, 맞습니다. 이렇게 4개 팀이 돌아가죠. 그런데 이 양 캠프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링에 누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단일화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뭐 단일화보다는 뭐 민생이 우선이다라고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생이라는 게 지난 4년 반 동안 국민들이 많이 현 정권에서 힘들어했고 대다수의 국민들 50%가 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권의 단일화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정권 교체의 과정에서 후보의 단일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권 단일화 또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우리 쪽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25일 선거 등록일 전까지는 지금 12일 남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36일 남은 건데 국민들한테 정책에 대해서 날치기로 빨리 벼락치기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모두 정치 쇄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정치 쇄신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책 선거의 실종입니다. 정책 선거의 실종.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치 쇄신이 정말 필요한 이 상황에서 며칠 남겨두지도 않고 이 단일화를 하고 있는 것. 아직 어떤 공약이 그 두 후보가 결합이 됐을 때 나오는 공약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닥치고 이기고 보자는 단일화입니다. 뭐 가치의 연합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미사여구고요. 우리도 국민 절반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여구로 그런 닥치고 이기고 보자 하는 단일화라는 것을 국민의 절반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실종 상태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책 관련해서는 이미 뭐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지속적으로 정책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난 11월 11일에는 공동으로 이제 공동은 아니죠. 이제 각자 그 후보님들께서 그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철학과 가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비전을 되게 뭐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우리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런 정책들은 국민들이 이제 뭐 벼락치기로 습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과정, 또 행동, 그다음에 말씀, 공약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쭉 해봤던 정책들이 어떤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목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우리 부산 발전의 로드맵인 에코 델타시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성을 사셨고요.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는 목포에 가서 목포와 제주 간 해저 터널을 뚫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주도민이 아니 그러면 우리 쪽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라는 언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심중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기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우리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 아주 부정선거로 지금도 얼룩진 통합진보당이랑 손잡고 하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일 때는 후보를 내지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선에 와서는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와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정당 맞습니까? 이건 떴다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떴다방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지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민생이 우선이고 정책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은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분명히 지난 총선 때부터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뭐 이번 사건도 보면 아시겠지만 김정인 위원장님과 굉장히 뭐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한 뭐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그 순환 출자 같은 것도 뭐 안 하겠다고 하시고 또 재벌 개혁은 재벌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민주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이 뭐 이제는 뭐 산토끼를 안 잡고 뭐 집토끼라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박근혜 후보님께서 그런 스탠드를 취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디테일한 정책들은 계속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수정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큰 정책, 경제민주화라는 그 기조나 철학 가치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가 이렇게 긴급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혼란을 가질 수 있고 더 불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이것을 언론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가 초반에 있을 때 이제 야권에서 말을 한 게 박근혜 후보의 사당화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사당화라면 이런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죠.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의견의 나눔 속에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선대위에서 활동을 합니까? 예, 뭐 같이 이제 함께 의견을 많이 나누시고요. 경제 민주화 큰 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공정한 틀을 만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장과 반대된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어떨까요?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있잖아요. 이 안대희 위원장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에다가 정치쇄신 실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당에다 이걸 제안했어요. 이게 원래 새정치는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지금 팀을 구성하고 운영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걸 왜 제안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갑자기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쇄신, 지금 우리 대선의 가장 큰 화두고 우리 국민의 가장 열망이 큰 곳이 바로 정치 쇄신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정치 쇄신 가장 처절하게 부르짖고 현실 속에서 가장 실천한 것이 바로 접니다. 정말 돈 정치를 안 하려면 돈 선거를 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처절하게 정말 정치 비용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갖은 비난, 심지어 건방지다라는 어떤 기득권층의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공천권도 내려놨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한번 그런 것을 실천해보라고 공천을 주신 것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실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고 그 당시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아니 나라에서 돈 주는데 그걸 왜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민 혈세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주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퍼주는 공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쇄신을 가장 현실 속에서 실천했던 것은 우리 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후보님 IMF 때 정말 나라가 힘들 때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뛰어드셨습니다. 정치 쇄신 가장 먼저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천막 당사에 이어서 어떤 이번에 공천혁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정치 쇄신 특위 같은 것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쭉 진행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손수조 미래세대 위원장님께서 출마하신 것은 저도 굉장히 청년으로서의 큰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근데 처음에서부터 3천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그런 것들 다 지켜지지 않았고 일단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그 선거 비용을 일정 부분 또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특히 또 아까 천막 당사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새누리당이 차떼기로 이제 돈을 나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발각이 되고 해서 천막 당사로 옮겼던 일이고요. 사실 정치쇄신 협의 기구에 관련해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안대희 그 위원장님의 그 취지는 알 수 없으나 다 이제 그 내용이 좋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는 캠프 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원내 단의 협상이 필요하다. 제도와 법을 바꾸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이 나아가자라는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투표시간 연장 관련해서도 이것이 가장 큰 정치 쇄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 중에 지금 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내 대표단들이나 원내 지도부들이 함께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대희 위원장의 제안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거? 예, 맞습니다. 후보님은 그렇게. 안철수 후보 쪽의 반응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당장 그것을 환영한다 받는다라기보다는 일단 새정치 쇄신을 하려면 먼저 안철수 후보에게 이번에 여론조사가 조작이 되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풀었다. 예, 그런 것들부터 먼저 했죠? 해결을 하고 이제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